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마셔온 커피가 사실은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커피를 마시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치매 위험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내용은 최근 이탈리아 볼로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강조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시간, 잘못된 방식으로 커피를 마시면 신경세포 손상이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였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를 숨김없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5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커피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커피 덕분에 더 선명해지고 활력이 생겼지만 어떤 분은 같은 커피 때문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단순히 커피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마셨는가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진료실에서만 조용히 설명하던 진짜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뇌를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몇 시에 보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한 인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 리듬이 커피와 뇌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커피 한 잔이 뇌를 보호할 수도 반대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첫 커피 한 잔이 오히려 뇌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 노인의학 연구소에서는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신 어르신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평소보다 30%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뇌의 해마 부위가 스트레스를 받아 기억 형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자주 보았습니다. 몇 년 전 이탈리아 북부의 파도바에서 진료했던 한 72세 여성 환자는 매일 아침 커피를 반드시 빈속에 마셨습니다. 그분은 아침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며 커피로만 하루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 정도였지만 2년이 지나자 기억력 검사가 눈에 띄게 떨어졌고 MRI에서도 해마 위축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생활 습관을 다시 분석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과 상태가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빠르게 흡수되면 혈압 변동과 혈류 속도 변화가 커지고 이는 노화된 뇌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아침 식후 30분 이후에 커피를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뇌가 덜 피곤하다는 표현을 쓰며 전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재검사에서도 주의 집중 점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침 공복 커피를 피하고 식후 천천히 흡수되는 상태에서 마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뇌세포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 저하 속도를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다음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커피를 마시는 양과 진하기입니다. 이것이 어르신들의 뇌를 조용히 압박하는 또 다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또 하나의 위험입니다. 바로 커피의 양과 진하기가 뇌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에 진한 커피는 다음날 아침에 뇌 기능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수면의학센터에 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조금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렇지 않게 넣고 있는 설탕과 프림이 뇌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치매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20g 이상 당을 섭취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1.7배 높았습니다. 문제는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설탕과 프림의 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프림을 매일 섭취하는 어르신의 뇌혈관 염증 수치가 3개월 만에 평균 18%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정도의 염증이면 기억을 저장하는 신경회로가 느리게 끊어지고 재생 속도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한 분도 그랬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으로 점심 식사 후 반드시 달달한 카페라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맛이 있어야 기운이 난다며 매일 같은 패턴을 반복했죠. 하지만 1년 뒤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높아졌고 무엇보다 단어 회상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뇌 MRI에서는 미세 혈관의 염증이 분명하게 증가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설탕과 프림을 절반으로 줄이고 2개월 후에는 완전히 끊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머릿속에서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단어 회상 점수가 뚜렷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커피에 넣는 단맛이 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몸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달콤한 커피를 마신 직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잠깐일 뿐 그 뒤에 오는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뇌에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아주 단순한 변화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설탕을 절반 줄이고 프림 대신 우유나 무가당 두유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뇌혈관 염증을 낮추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커피를 평생 마셔도 머리가 더 또렷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약해질까?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커피가 가진 양면성에 있습니다. 즉, 잘 마시면 뇌를 지키지만 잘못 마시면 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1, 2잔의 적절한 커피 섭취는 뇌신경 성장 인자인 BDNF 수치를 평균 1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DNF는 노화된 뇌가 다시 회복하고 연결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효과가 아무렇게나 마셨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카페인의 대사 속도가 30-50% 느려져 커피 한 잔이 몸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과 올바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서울대 분당병원 연구팀은 어르신 482명을 3년간 추적 조사했고 아침 식후 1, 2잔의 규칙적인 커피 습관이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약 31%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커피가 뇌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사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73세 여성 환자는 젊을 때부터 커피를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져 거의 끊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식후 1잔 그리고 카페인량이 낮은 원두로 바꾸는 방법을 적용하자 오히려 집중력이 좋아지고 단기 기억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분은 머릿속의 스위치가 다시 켜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카페인은 뇌의 신경 연결을 촉진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치매 초기와 연관된 염증 반응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과 커피 속 폴리페놀은 함께 작용하여 뇌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혈류량을 안정화합니다. 여러분이 아침 커피를 마신 후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뇌의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모두 올바른 방식으로 마셨을 때만 나타납니다. 시간양 강도 그리고 무엇을 넣어 마시는지에 따라 그 효과는 정반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커피는
뇌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커피와 뇌의 시간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왜 어떤 커피는 뇌를 깨우고 어떤 커피는 뇌를 망가뜨리는지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일정한 리듬을 유지해야 제대로 기능합니다. 이 리듬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문제는 커피가 이 코르티솔 리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코르티솔 리듬은 젊은 사람보다 더 불안정하고 변동폭이 큽니다. 즉 같은 커피라도 어르신에게는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 뇌는 자연적으로 코르티솔 분비가 정점에 오르며 스스로 깨울 준비를 합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이 정점을 더 밀어올려 오히려 뇌에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커피를 마신 후 오히려 더 어지럽고 불안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의 뇌과학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식후에 마신 커피는 인지기능 향상 효과가 있었지만 공복이거나 코르티솔이 높은 시간대, 특히 6, 8시에는 오히려 인지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저는 외래 진료에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69세 남성 환자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곧바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지만 그 이유를 커피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커피 시간을 아침 식사 후 9시로 늦추고 양을 2분의 1로 줄이자 단 한 주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머리가 덜 떨리고 정신이 맑아지며 오전 내내 편안함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 어르신의 카페인 분해 속도는 평균 42% 늦어집니다. 즉 오후에 마신 커피는 밤까지 남아 뇌의 수면 회로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의 커피는 다음날 아침의 집중력과 기억력까지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뇌는 정확한 리듬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언제 마시는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식후 1-2시간, 즉 코르티솔이 안정되고 혈당이 완만해진 시점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의 커피는 뇌의 혈류를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은 줄이며 집중력은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를 마신 뒤 언제 가장 기분이 좋았나요? 그리고 언제 가장 불안하거나 피곤했나요? 그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시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 바로 오후 늦은 커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습관입니다. 한국수면과학연구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이 오후 4시 이후 카페인을 섭취하면 깊은 수면 단계가 평균 28% 감소한다고 합니다. 깊은 수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청소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면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쌓여 치매의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은 더 충격적인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는 어르신의 경우 다음날 아침의 기억 인출 속도가 평균 17% 낮아졌습니다. 즉 전날 마신 커피 한 잔이 다음날 뇌의 수행 능력을 확 떨어뜨린 것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한 67세 여성 환자는 저녁 식사 후 카페라떼를 즐겨 마셨습니다. 그분은 잠은 깊이 잔다고 생각했지만 아침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느낌을 호소했습니다. 수면 검사를 진행하자 깊은 수면이 거의 절반 이상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파 검사에서도 기억 형성에 필요한 서파 활동이 뚜렷하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시간을 오후 3시 이전으로 제한하고 가능하다면 카페인 없는 디카페인으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단 2주 뒤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두꺼운 안개 같은 느낌이 사라졌고 집중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검사에서도 깊은 수면 단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카페인은 몸에서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즉, 오후 늦게 마신 커피는 밤새 여러분의 뇌를 붙잡고 괴롭힙니다. 뇌가 회복할 시간을 빼앗기고 다음날의 능력까지 훼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잠을 잔 것 같은데 아침이 전혀 상쾌하지 않은 느낌? 불안하거나 머리가 무겁고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커피의 잔향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오후 3시 이후의 커피는 뇌의 재생 시간을 빼앗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뇌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밤의 회복력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력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커피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커피가 뇌에 직접적으로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는 사실 심장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뇌는 바로 산소와 영양 공급을 잃게 되고 그 결과 기억력과 집중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대한심장학회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뇌 기능 저하는 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심박동 불규칙과 혈류 감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52%나 된다고 합니다. 즉, 심장이 약해지는 순간 뇌도 함께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커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양의 커피는 심박 출량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뇌로 가는 산소량을 늘려줍니다. 하지만 커피를 잘못 마시면, 특히 너무 진하거나 너무 자주 마시면 심장은 급격히 부담을 받게 됩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은 카페인의 하루 섭취량이 300mg을 넘으면 65세 이상에서 부정맥 발생률이 2배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부정맥이 발생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단기 기억 형성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제가 진료한 74세 남성 환자 한 분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 2잔, 점심 후 1잔을 꼭 마셨습니다. 본인은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깨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흐려졌습니다. 검사 결과 미세한 부정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뇌혈류 검사에서는 산소 공급량이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커피 양을 하루 1잔으로 줄이고 진하기를 30% 낮추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식후 1시간 이후로만 마시도록 조정했습니다. 한 달 후 재검사에서 부정맥 발생이 줄었고 뇌 혈류도 안정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머릿속이 갑자기 환해진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카페인은 적당히 섭취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을 도와 뇌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과하면 심장이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뇌는 단 몇 초 만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노인의 뇌는 산소 부족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미세한 혈류 감소에도 기억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료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심장이 약한 어르신은 커피를 1잔만 진하게 마셔도 뇌 산소 포화도가 평균 8%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단기 기억력 저하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는 뇌의 음료이면서 동시에 심장의 약이기도 하고 심장의 독이기도 한 것입니다.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커피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1, 2잔. 둘째, 식후 1, 2시간. 셋째, 너무 진하지 않게. 넷째, 오후 3시 이후는 피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그리고 커피는 이 방패를 강화할 수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을 직접 흔드는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호르몬 균형이 민감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같은 커피라도 영향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34%가 카페인 섭취 후 불안감, 초조, 흉부, 압박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커피가 나이 들면 감정과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의 반응은 더 예민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가면 뇌는 작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경보가 울린 것처럼 반응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카페인이 노인의 불안 회로를 어떻게 자극하는지 뇌 MRI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카페인 섭취 후 편도체 불안을 감지하는 영역의 활성도가 평균 29% 증가했고 전전두엽의 억제 기능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커피 한 잔이 감정의 브레이크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임상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75세 여성 환자 한 분은 10년 가까이 이유 없는 불안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고생했습니다. 약물 치료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진 중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오후 5시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안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었습니다. 카페인 대사 속도가 늦은 노인의 경우 오후 늦게 마신 커피는 밤까지 호르몬 체계를 흔듭니다. 특히 코르티솔이 밤에 떨어지지 않으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수면 중 감정 회복 능력도 감소합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에도 불안, 피로, 예민함이 그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서울수면센터 조사에 따르면 카페인을 늦게 섭취한 어르신의 41%가 비처 소리 촉감에 과민 반응을 보였고 37%는 이유 없는 짜증과 초조감을 호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호르몬과 감정 회로가 불안정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커피를 조금만 조절하면 감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드는 사례도 충분히 많습니다. 제가 치료한 72세 남성 환자는 커피를 하루 3잔 마시며 항상 예민하고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커피 시간을 오전으로 제한하고 양을 하루 1잔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주 뒤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줄어들고 밤에 깊이 잠들며 아침의 피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뇌파 검사에서도 자율신경계의 불안정성이 안정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커피는 감정을 깨우는 음료이기도 하지만 감정을 흔드는 음료이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나이에 따라, 뇌 상태에 따라 그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노인에게 가장 안전하고 감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커피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식후 1잔, 오후 3시 이후 금지, 진한 커피보다 연한 커피, 공복 피하기, 설탕과 프림 최소화.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기만 해도 불안불면 과민 반응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부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커피를 어떻게 마시면 뇌가 지켜지고 감정이 안정되는지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 잔이 여러분의 뇌를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삶의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더 민감해지고 더 쉽게 지치며 더 천천히 회복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대하는 태도 하나가 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식후 1, 2시간에 마시는 커피, 하루 1, 2잔의 적당한 양, 오후 3시 이후 피하기, 진한 커피 대신 부드러운 원두, 설탕과 프림 최소화,
그리고 감정이 불안정하다면 카페인량을 조금 더 줄이기.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뇌의 염증을 낮추고 수면을 지키며 기억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커피 습관을 조금만 조절해도 인생이 달라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기억력이 돌아오고 아침이 가벼워지고 감정이 안정되고 활력이 되살아나는 경험들 말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바뀔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고 강화될 수 있고 다시 빛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의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진단과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앞으로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커피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읽고 필요한 경우 도움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더 깊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오늘보다 더 밝고 더 건강하고 더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